학점은행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온라인에 광고가 너무 많아서 더 헷갈리시죠? 물어보려고 해도 다 광고하는 사람들이라 경계도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학점은행제 하려고 상담을 받아봤는데 상담해주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긴 하는데 세상에 공짜 없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만 하면서 경계만 하느라 제가 필요로 하는 목표나 이런 거는 물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아마 저처럼 누군가에게 쉽게 연락하는 걸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광고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학점은행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으셔도 알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학점은행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학점은행제 시작점 무조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를 복잡하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냥 정규대학교 과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편입을 한다 그러면 단순 학위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영전문학사 학위, 경영학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원한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겁니다. 대학원 진학 준비 중 내가 유아교육 대학원 진학을 희망한다면 아동학사를, 심리교육 대학원을 희망한다면 심리학사 취득 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 자격 같은 경우 단순 학점만 채우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는지에 따라 그 계획이 달라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상담받기 전에 본인의 목표에 맞는 전공과 학위를 정해주시거나 목표를 정하고 어떤 전공이 좋은지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목표하는 학위와 전공을 정했다면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위에는 전문학사 학위와 학사 학위가 있습니다. 전문학사 학위는 2년제 전문대 졸업장과 동등학력을 의미하고요. 학사 학위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장과 동등학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중퇴 이력이 있으신 고졸 선생님분들 대학 중퇴 학점을 끌어와서 학사 학위 취득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학사 학위는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을 필수로 채워서 총 80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학사 학위는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을 필수로 채워서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되고요. 학점은행제의 모든 강의는 3학점이기 때문에 강의로만 전문학사 학위를 따려면 27과목, 학사는 47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목표로 하는 학위를 정했다면 거기에 내가 희망하는 전공을 입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하려는 전공은 경영이에요. 경영전문학사 학위와 경영학사 학위인데요. 그 이유는 쉽고 빠르고 비용까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이 왜 쉽고 빠른지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위 취득 조건까지 알아보았어요. 선생님, 그럼 저 빨리 한 학기 안에 27과목 들으면 전문학사 학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저 1년 안에 47과목 얼른 들으면 학사 학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빅 X 아닙니다. 학점은행 제도에서는 강의로만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까지만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기간이 너무 늘어지는데요? 제가 듣기론 자격증, 독학사 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위 취득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격증, 독학사라는 것인데요. 이 자격증과 독학사에 대해서만 잘만 알고 계셔도 기간과 비용 단축으로 무조건 활용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진짜 별 5개예요. 진짜 무조건 중요해요. 기간과 비용을 줄이실 거면 여기서 초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격증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각 자격증마다 인정 학점이 정해져 있는데 단순하게 쉬운 거는 낮은 학점, 어려운 거는 높은 학점, 이런 식으로 난이도별로 인정해주는 학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 따면 취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난이도도 있으면서 학점도 많이 주는 자격증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거는 전공마다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다른데요. 내 전공에 맞는 자격증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검색하셔서
학점 인정 대상을 클릭하시고 전공별 자격 연계에서 내가 희망하는 전공의 자격증들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래도 내 전공에 맞는 자격증을 모르겠다, 혹은 선생님 저 난이도 쉬우면서 학점 인정도 많이 해주는 가성비 자격증 추천해주세요 싶으시면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시청자분들한테는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점은행제 치트키인 두 번째 독학사입니다. 독학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독학사는 시험인데 내가 시험을 보고 합격한 과목이 있으며 합격한 과목만큼 학점을 인정받는 거예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제일 쉽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순서대로 어려워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독학사 관련 시험 일정이나 시험 과목 등 관련한 모든 정보는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독학학위제라고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대신 전공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과목들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주의를 해주세요. 혹은 내가 들었던 과목이랑 독학사 과목 이름이 겹치면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하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서 골라주세요. 그런데 독학사 질문 중에서 학습자분들께서 선생님 시험은 집에서 보는 거죠? 라는 질문 은근히 많이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시험은 고사장 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정과 안 맞아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 일정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학점은행제 치트키인 독학사 자격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간 단축하는 법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실제로 이걸 혼자 적용해 보려고 하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저랑 직접 플랜을 짜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 플랜 설계하는 법만 잘 알아도 상담 필요 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꼭 집중해주세요. 위에서 자격증 독학사까지 난 잘 알았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플랜 짜는 법까지 이해하게 되시면 혼자서 스스로 진행도 가능하니 무조건 집중해주세요. 예를 들어 긍정이라는 친구가 전공은 경영이고 학위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해요.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공 자격증 2개와 독학사 1과목을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문학사 학위 따려면 총 몇 학점 취득해야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을 포함해서 총 80학점입니다. 전공 자격증인 매경 자격증 1개 18학점,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1개 18학점, 총 2개를 넣으면 우리는 36학점을 이미 취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독학사 1단계 한 과목을 넣으면 4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자격증과 독학사로 총 40학점을 취득하게 되어서 80학점 중에서 나머지 40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학점은행제 모든 과목은 몇 학점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3학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40학점 남았으니까 14과목만 이수하면 42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1학기에 7과목, 다음 학기 2학기에 7과목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대학교에서는 2년 다녀야 취득할 수 있는 학위를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하면 1년 안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랑 실제 플랜까지 짜보았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도 선생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 예니쌤에게 문의 주시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플랜 짜는 방법까지 배웠으면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어디서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스텝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이 계속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학습자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학습자분들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는 줄 아세요. 삑! X 아니에요.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국평원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홈페이지예요.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이 열리는 곳은 평생교육원입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학은대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따려고 했을 때 국평원은 뭐고 교육원이나 플래너 선생님들의 광고도 너무 많고 뭐가 뭔지 몰라서 막막했었는데요.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원이라면 안심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들을 교육원이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원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전화기를 들으셔서 1600-0400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수하기 쉬운 교육원이기 때문에 나 좀 편안하게 듣고 싶다 하시면 아래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세요. 이렇게 교육원 선정까지 하셨으면 교육원에서 들은 수업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들은 학점을 어디에다가 등록을 해야지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힘냅시다. 내가 학점은행 제도로 학위 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어딘가에 등록을 해야겠죠. 학점은행제의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곳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 기간은 내가 지금 당장 신청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간에 맞춰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학습자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학습자 등록을 먼저 해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X 아닙니다. 수업을 먼저 듣고 난 후에도 학습자 등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격증, 독학사, 플랜 짜는 법, 교육원 선정,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행정 절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정 절차에서 아쉬운 학습자분들이 많아요. 많은 학습자분들이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과 같은 이런 행정 절차들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수업만 듣고 행정절차 등록을 안 하시는 학습자분들이 은근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힘들게 수업까지 다 들어놓았는데 행정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학위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수업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절차까지 신청 등록을 해주셔야 완료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어느 정도 학점은행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나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럴 땐 저 예니쌤을 찾아주시면 1대1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